네, 촛불행동 TV에서 준비한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코앞에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이어서 지금 대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핵 박사님 서균열 서울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은 워낙 또 재밌게 하시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아무리 견해가 달라도 일본 정부와 국제기구가 담합된 일에 소신의 목소리를 내시는 게 좀 쉽지 않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사실은 적반하장의 세계를 살아가는 심정이랄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실 줄 모르셨죠? 아니요. 몇 분들께서 네. 조금 걱정해야 될 거야. 저기 경고는 했고요. 예. 오래전에부터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조금 바른 소리, 순수를 하다 보니까 경고는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뭐 주차장에 내려갈 때 조심하세요라는 것부터 많습니다만, 근데 조금 덜 조심하다가 네. 딱 걸렸죠. 뭐. 그러니까 최근에 고발 당하셨다고.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단 한마디도 허튼 소리를 한 적이 없고 네. 정말 거울 앞에 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은 일종의 뭐랄까요? 정신적인 고문을 계속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힘들어요. 네. 참 윤석열 정부가 많은 사람들을 투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진짜 지금 많은 일을 도맡으려고 하신 건 아닌데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자의는 아니었지만 도맡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돼버렸고 제가 어찌 보면 조금 편이 부적절하지만 뒤집어 쓴 편이 됐고 저는 영광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은 저는 그냥 별 4개련이 했는데 이제는 5개가 된 것 같습니다. 서원수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웬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달 때까지 간 거죠. 네. 국민들한테는 진짜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과학적으로 알려주셔가지고. 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과학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1% 정도 할까요? 99%는 모른단 말이죠. 그럴 때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리고 아무리 걱정 지나침이 없어요. 걱정 또 해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또 풀어나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는 그 질문으로 오염수다, 처리수다, 핵 폐기수로 불러야 된다, 핵오염수로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뭐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가요? 핵폐수. 핵폐수라고 네. 부르는 그게 저희 정확한 표현이 물론 중국만 쓴다고 하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굳이 영어부터 오니까요. Nuclear Waste Water죠. 핵폐수 또는 약간 정화 순화하면 오염수, 핵오염수 또는 방사성 오염수 또는 원전 오염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염수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여태까지 써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처리를 했지만 노력했지만은 아직 처리 과정이 있다. 그래서 도쿄 전력도 심지어 조금 찝찝했던지 처리 도장수다. 처리 과정이 있다. 근데 너무 좀 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염수라고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염수로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방사능 관련해서 전에 일반 생선에도 이미 방사능이 다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두고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생활 속 방사능과 원전 사고로 인해 유출된 방사능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방사선이라는 점이 다 다른데요. 방사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방사선이 나오는데 뭐 알파다, 베타다, 감마다, 중성자 그게 왜 위험하느냐? 이게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이제 안쪽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우리 몸은 60% 이상이 물인데다가 세포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온화가 되는 그러니까 이 세포들 또는 그 소위 원자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포도 분리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베타선이 나온다. 전기란 말이죠. 하나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그 세포 전리뿐만 아니고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면 유전자가 있고 뒤에는 이중 나선인데 그 끈을 끊어버린다.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방사선이 무서운 것이다. 근데 전부 그러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태아, 영아, 유아, 소아 그리고 이제 특히 저기 세포 분열이 활발하잖아요. 또 임산부도 이제
태아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끈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붓는다. 그러면은 회복되죠. 괜찮아요. 아니면은 그냥 그 상태로 죽어버린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검버섯이 핀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좋지 않은 게 생기는 뭐 그것도 참을만해요. 뭐 저기 화장하면 되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이게 잘못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다른 끈 또는 옆에 수십만 개가 끊어져 있으니까 엉뚱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줄기세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살갗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손톱이냐 뼈냐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정보가 꼬여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변형 기형이 되는데 생체학적으로 어떤 이런 변형이 생기잖아요. 이게 소위 돌연변이죠. 그러면 마구 증폭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화했잖아요. 네. 우리가 번개 맞고 진화한 것처럼. 네. 그래서 이게 진화하면 이게 오랜 시간 걸려서 이제 갑상샘 암이다. 그게 이오도에서 나왔다면 세슘에서 나온 위장암이다. 또는 스트론튬에서 나왔다면은 골수암이다. 삼중수는 이제 혈액암이다. 경우에 따라서 뭐 이제 생식샘 암까지 장애를 일으키면 그럼 그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2세, 3세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확률적이긴 하지만 병리학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은 절대 결코 맞으면 안 된다. 뭐 제한치 밑은 괜찮다. 위는 죽는다 아니에요. 그냥 원래도 참고치예요. 그냥 안 맞아야 돼요. 안 그러니까 맞는 우리가 게 제일 좋은 왜냐? 거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생활수 봤거든.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나오거든요. 이건 우리가 진화하면서 적응했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나오게 되는 거는요. 생선이다 또는 무슨 물이다 기타 네. 이렇게 되는 게요. 그게 몸에 그건 그 위에 올라온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네네. 얘가 10년 전에 출연해가지고 괜찮다고 했던 거는 이게 나오지 않을 것 같던 그런 도쿄절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하수를 이제 막겠다. 지하수 완전 콘크리트로 막겠다. 동토 땅을 얼려서 막겠다. 그리고 탱크에 모으겠다. 아 그러면 그 정도는 자연에 있는 것만큼 원래 있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였어요. 네. 지금도 저고요. 그런데 네. 그 약속을 저버린 것이고 네. 이제 많은 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해류를 따라서 7개월일 수도 있고 독일 계산 따르면 아니 우리 계산처럼 10년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젠가는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30년 버리게 되니까 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한 것이고 내가 아니고 내 아들일 수도 있겠다. 내 손자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30년이 60년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이제 걱정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과학에서 그 획을 하나 떼면 괴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동 대학교 후쿠시마 괴학과 불명예 교수가 네. 됐죠. 지금 선동은 아니고 이제 과학을 얘기하시는 건데 불명예 교수님 되셨다 얘기를 네, 그런데 해주셨네요. 저는 아직 과학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의심하는 거죠, 것이죠. 그거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그 불안해하고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우리 국민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국민 현명하십니다.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그냥 우격다짐으로 안전하면은 괜찮다고도 정부가 왜 저렇게 나섰지? 왜 일본보다도 먼저 나서가지고 변호를 하지? 아 그럼 뭔가 있나 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정부의 그런 그 쉽게 문한 그 질의응답처럼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얘기인지 뭐 거짓인지 모르는 내용들이 계속 생산되면서 과학적으로 해명되고 그 우려에 대한 거가 선동이라고 괴담을 또 조작하니까 국민들이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국민께서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네. 그래서 이 그 내용도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잘못된 정보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실 거예요? 베크렐 찾고 하는데 베크렐은 그냥 한 개라고 하면 되거든요. 킬로그램당 방사선이 하나 나오면 1베크렐이다. 그렇게 간단한 거 왜 베크렐을 써요? 그냥 방사선이 한 개 나오느냐, 두 개 나오느냐. 네. 단위 뭐 무게당 또는 질량당, 킬로그램당 또는 리터당
몇 개 나오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베크렐 하면 국민께서는 와 1500베크렐 뭐가 있어 보여요. 이거 그 밑으로 보내. 괜찮나 보다. 이거는 아니죠. 네.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국민들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런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하죠. 예. 근데 선생님 저 그것도 궁금한데 방사선과 방사능의 차이는 뭔가요? 좋으신 선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쏘는 건가요? 네. 방사능. 이거 보세요. 전구 있잖아요. 어떤 거는 굉장히 밝고 하얗고 어떤 건 약간 누렇고 조금 덜 밝고 그 빛을 내는 또는 방사를 내는 능력. 그러니까 방사능이 높다, 많다 하면은 많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 네. 말 그대로. 근데 거기서 무엇이 나오죠? 선이 나오죠. 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성자선. 그런데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맞아요. 네.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나와요. 왜냐하면 갖다 대면은 딸그락거리잖아요. 그렇죠? 네. 나온 겁니다. 네. 단지 우리가 지나면서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던. 그러니까 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방사선인데 또 한 가지는 선은 또 과학에서요. 알맹이이기도 합니다. 선하고 알맹이는 같은 것이다. 그게 이제 양자역학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중성자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알맹이에요. 네. 알파 선이라고 근데 그것도 알맹이에요. 헬륨 알맹이. 또 베타 선 그것도 전자라고 하는 알맹이에요. 네. 근데 진짜 알맹이가 아닌 게 있습니다. 감마는 진짜 감마예요. 마치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땀이 나죠. 네. 그리고 안정되면 이제 괜찮아지죠. 이 부분 진짜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열이죠. 그래서 진짜 빛은 감마선 그리고 알파, 베타, 중성자는 선일 수도 있지만 알갱이일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선으로 알갱이처럼 지나가는 그 끈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모든 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방사능이라고 표현하는 건 또 뭡니까? 그럼 이건 이렇게 낫다. 이해하면 됩니까? 그 방사능이라는 게 능력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여기 저기에 그거를 뿜는 능력이 이제 격차가들이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인간한테 유해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나오는 선에 의해서 맞습니다. 이겁니까? 그래서 일반 생선에도 이미 방사능이 다 있다는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 생선 그대로라면 없는 게 맞는데 네. 그 생선에는요 원래 K라고 하는 네. 칼륨, 포타시움이라고 그게 자연적으로 이제 바닷물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바닷물에서 먹고 숨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방사성 이제 그 칼륨 자체는 방사성 물질. 네. 근데 그걸 머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방사능을 띈 거고 네. 그리고 그 방사능 띈 물질에서 방사선이 나가는 나오는데 건데. 그걸 이제 섭취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아. 체내에 들어간 그게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능을 띤 방사성 물고기가 들어가서 네. 방사선이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네, 되시죠? 이해가 됐습니다. 네.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예, 정리가 방사선 막 방사능 막 하니까 아. 뭐가 다른 건데 그건 이제 가르치지 저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잘못된 전문가들이 이거 좀 서툴러가지고 그런 건데요. 그렇게 되시면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는 방사선. 선이 위험한 네, 거다. 나머지는 네. 바깥에 있는 것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얼마만큼 받느냐. 네. 그 양, 이 모은 것. 그건 이제 방사선 량이라고 해요. 아. 그게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1년 동안에 이만큼만 받아야 돼요. 권고치라는 게 있죠. 네. 뭐 1mSv다 1년에 네.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어. 그러니까 방사선 량.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생활 속에서 그런 방사선을 어쨌든 이제 그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그렇죠. 끼치는데 인간이 익숙해져서 네. 건강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정도로 지금 보존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인위적인 방사선이 나오는 거죠 지금 영향을 주는 거죠. 거예요. 적절한 만큼 그 저기 유지할 수 있게. 저기 뭐죠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네네. 지금은 경우가 달라지죠. 이거 자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없던 게 더 나오고 거기 이제 얹혀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생선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원래 있던 K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위에 얹혀서 세슘, 네. 스트론튬, 네. 요오드, 뭐 플루토늄까지 얹혀서 나오니까 아무리 미량이라도 영향을 받게 돼 있네요. 영향을 받게 돼 있다. 단지 확률의 문제이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반대파 괜찮다고 하는 데서는 K는 또 싹 빼버리고 이거 조금밖에 없잖아. 아니죠. 있잖아요. 그 이 상태에서 이게 얹혀져서 나온다는 것.
그걸 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의도적으로 뺐거나 아니면 몰랐거나 네.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의도적으로 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후쿠시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 예전에는 어떤 사고, 제가 알고 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요 정도만 알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사고의 규모나 뭐 양상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비교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일단 하나를 더 하자면 스리마일 섬이 있었습니다. 스리마일? 미국의 스리마일, 예, 3마일, 3마일 어. 섬, 3마일 아일랜드라고 하는 3마일 섬. 네. 실제로 그 섬이 조그매요.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어. 3마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km쯤 되죠. 네. 좀 길쭉한 섬인데 거기에 발전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호기 사고가 난 1979년이고요. 굉장히 경미했죠. 그러니까 구직 규모를 따진다면은 지금 우리가 걱정한 후쿠시마의 한 2,000분의 1 정도 된 그야말로 네. 경미한 사고. 원자로가 멀쩡했고 그냥 유지됐죠. 그러니까 직경이 한 5m, 높이가 10m. 근데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시경을 통해 보니까 해결료 절반, 한 100톤 중에 50톤이 완전 녹아버렸어요. 그 중에 20톤은 밑에 가라앉아 있고 조금 죄송하지만 코끼리 대변처럼 그냥 쫙 펼쳐 있는 거죠. 녹아서. 그렇죠. 녹아가지고 네. 그걸 몰랐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사고에 비해서 약 1,000배 내지 1,500배가 큰 사고네요. 후쿠시마. 그는 원자로 자체가 그냥 뚫려버렸으니까 하나도 아니고 3개가 뚫렸고 네. 4호기는 또 저장소가 뚫려버렸고 무너져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체르노빌이 있습니다. 네. 체르노빌 원자로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 문제가 커지기 전에 아예 콘크리트 차폐를 해버렸어요. 물 나오고 뭐 냉각수 뭐 저기 강우수 들어가고 지하수 이렇게 하기 전에 그냥 아예 콘크리트로 석관을 만들어 버렸죠. 굳혀버려서 이 콘크리트가 아주 좋은 마지막 차폐체거든요. 부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가가 따르죠. 왜냐하면 28명의 그 소위 결사대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유서를 쓰고 들어갔죠. 그 당시 소련이 사회주의 피폭을 감안하고 가야 되니까요. 가만히 아니고 그냥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네. 받을 걸로 하고 네. 유서 쓰고 연인에게 또 가족에게 예. 그리고 작업을 사흘 동안 했거든요. 네. 전원 사망이죠. 그러니까 나흘 탓세부터 오래 사신 분이 30날 그러니까 딱 한 달이죠. 전부 차례로 사망했고 승화한 거죠. 전사라고 해야 되겠죠. 싸우고 그래서 막았거든요. 네. 스리마는 어땠을까요? 거기도 조금 오염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핵폐수라고 해서 오염수가 나왔는데 그거를 버리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3년 동안 공청회에서 결국 못 버렸어요. 그 뭐 작은 여기 후쿠시마에 비해 1,300분의 1도 안 되는 걸 못 버리고 그냥 어딘가 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가 되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세계사에 유례없는 지금 네. 상황이 있는 거네요. 첫 번째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인 만행이고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 정부는 신을 잃어버리고 또 도쿄전력은 신망을 완전히 저버리는 셈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신의 신망, 이 신자가 들어가는 건 재생 가능하지가 않아요. 네. 요즘 에너지도 재생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재생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회복 불능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안 이거는? 되죠. 네. 30년 전인데요. 그 당시 소련이 패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핵 잠수함에 쓰던 장갑, 작업복, 모자, 장화 이런 것들을 버리려고 하는 거를 일본 정부하고 그린피스가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국제해양법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는 저준위 폐기물만 그러니까 장갑 이런 것만 했는데요. 네네. 고준위 네. 연료까지도 그때 네. 연료도 버리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이런 폐연료봉 같은 거 말고 원자로 말고 이런 저준위도 버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고준위 말고 아주 뜨끈뜨끈한 말고 이런 것도 버리지 못하고 아예 국제해양법 바꿔버렸어요. 일본이 바꿔가지고 못하게 했으면 그때 문제된 게 900톤이거든요. 예. 1,000톤이 안 되죠. 네. 지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1,3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를 막았던 일본이요. 30년 지나서 자기는 버린답니다. 그 국제법 위반이네요, 일본도. 국제해양법 위반이에요.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위반하는 꼴이네요. 일본이 만든 건 국제해양법을 위반한 건데 네. 마치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그 저기 승인해 준 것처럼. 근데 국제 원자력 기구 마지막 보고서 사실 마지막 보고서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파이널이라는 말 안 쓰고요. 그 그로시 총장이 조금 걸렸던 모양이에요. 찜찜하죠. 그러니까 종합 보고서다.
그 이유는 아직 시편 두 번째, 세 번째는 검사도 안 했거든요. 아, 그렇죠. 아주 바쁘게 막 집어낸 겁니다. 괜찮을 거라. 음. 안전하다. 근데 마지막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네. 그러면 왜 그 저기 돈 들여가지고 2년 동안 했어요? 안 그래요? 용역 왜 했어요? 보고서죠. 용역 보고서. 예, 영역 보고서가 맞죠. 자문 보고서. 네. 아, 참 이게 스스로가 그러니까 아까 신의 신망도 있지만 이 국제 원자력 이번에 이걸 함으로써 완전히 마지막 그 위신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거죠. 스스로. 네. 이것도 재생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처리 방식을 아까 이제 콘크리트로 묻는 방식 그리고 네. 그 결사대를 정말 그렇죠. 그 국민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희생이 필요한 방식도 얘기하셨는데 그거 말고 네네. 현재 가능한 방식은 뭐가 그렇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거저거 다 떼고 가장 그냥 복잡한 건 말고요. 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저기 전부 굳혀가지고 매립한다. 네. 라고 어떤 미국 과학자가 얘기한 그것도 조금 확실한 게 물론 차폐는 되지만 그게 고형 폐기물이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왜 일본이 버리라고 할까요? 네.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또 지어야 되고 또 가동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상흔 이 후쿠시마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그냥 지우고 모든 흔적을 어딘가 영외로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온 게 이 방법입니다. 네. 공해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 안 해도 좋으니까 일단 여기서 나오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 폐기수를 모아가지고 지금 133만 톤 조금 있다가 이제 137만 톤인데 이걸 모두 그냥 인공호수 만들어가지고 저장해라. 그리고 수송공원 만들고 기다려라. 그럼 저절로 반감된다. 지금 희석하고 뭐 요구하고 정화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 그냥 기다리면 저절로 떨어진다. 그래서 650만 톤짜리 우리 그 아주 좋은 선례가 있죠. 저기 석촌호수가 650만 톤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정도 하면 앞으로 50년을 버틸 수 있다. 왜 50년이냐? 현재까지 12년, 60년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은 4분의 1, 5분의 1로 뚝 저절로 떨어져요. 네네. 삼중수소는 16분의 1, 3 거의 자연수 저절로 떨어져요. 뭐 저기 우리 알프스다, 뭐 저감이다 제거도 할 필요 없이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땅이 없답니다. 근데 구글 사진 아니더라도 땅 많잖아요. 귀한 곤란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굳이 주민들을 밀어넣지 말고 국유화해라. 석촌호수만한 규모면은 어디든 땅은 있죠. 어디든 있잖아요. 네. 일본이 우리보다 좁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달 전에 기적적으로 땅을 찾았답니다. 도쿄 전력이. 그러니까 땅은 땅은 있다. 그래서 이제 땅은 있대요. 네. 그래서 이게 돈 문제냐? 네. 글쎄요. 일본이 돈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그 저기 340억 원 들어서 버리려고 하다가 그럼 굳이 3,500원 들여가지고 해저 수로를 만들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돈 문제가 아니고 그게 진짜 왜 그러는 거죠? 버리고 싶은 건데 이걸 상흔에 지우고 맞아요. 그리고 바깥으로 영해를 통해서 살짝 이제 네. 공해로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상처가 지워지는 건데 그런데 지금이 왜 지금이냐? 왜 봄은 놓쳤죠? 그래서 저는 이거 잔인한 4월이 되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여름 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세요. 사고 나고 12년 됐잖아요. 네. 그동안에 어찌됐든 간에 많은 원전이 멈췄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태양광 풍력하지만 부족하니까 부족분은 뭐로 할까요? 가스죠. 네. 천연가스 LNG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전기료 그 체감 온도가 제일 높은 게 어디죠? 여름이죠. 성수기가 여름에. 이 냉방기 때문에 지금 일본 사람들 냉방기 무서워서 못 켜잖아요. 전기료가 급상승해가지고 뭐 오르면은 조금 과정이 손이 떨릴 정도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원자력이라도 돌려야 되겠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무르익었거든요.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러면 이제 거군요. 원자력 부응해야 되겠구나. 이게 네네. 딱 맞아 떨어져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죠? 이것저기 부정적인 것들 상처받은 부분을 이제 지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유를
된다면 이제 조금 있으면 고리이륙이나 월성이륙 이제 폐로라는 거예요. 이 원자를 이제 다 씻어내야 되고 근데 그 네. 원자는 전부 다 이제 으깨졌잖아요. 네. 연료가 높고 네. 굳고 뭐 잔해가 널브러져 있고 그럼 그 물 씻어야 내 진짜 고방사성 물질들 방사능이 높아요. 그 많은 방사성 물질들 나오면 이제 방사선이 물로 가겠죠. 네. 그래서 그걸 같이 내보내요. 섞어서. 네.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길을 터놔야 되는 것이죠. 이걸 해놔야 그 고방사선이 들어있는 것들을 몰래 섞어가지고 30년 동안 방류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건가요? 네, 그래야 원전이 다시 가동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올해를 놓치지 않는 거. 또 하나 이유가 네. 있다면 조금 그 11시 50분 방향으로 올라가면 그 아오모리 현이 있어요. 그 삿포로하고 맞은편에 거기 로카소무라라고 하는 해결 재처리 공장에서 플루토늄을 처리하는 네. 그게 이제 그 엄청난 고방사성 물질 플루토늄 3중소 이 후쿠시마보다 수십 배 나오게 돼 있거든. 그게 내년이에요. 그동안 가동을 미루고 하다가 이제 내년까지 왔거든요. 그게 내년에 가동인가요? 가동이에요. 드디어. 네. 근데 그게 가동하면은 어떻게 되죠? 폐수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버리는 게 그 명분 찾기가 조금 거북해지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거 가동하기 전에 마구 서두르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서두르게 되고 그러면 왜 미국이 동조할까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피해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 보세요. 미국은 원죄가 있는 나라입니다. 태평양을 후쿠시마보다도 60년 전까지 수소탄, 원자탄 실험으로 있던 섬을 지워버리기도 하고 완전히 분화구를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지금도 그 콘크리트로 막아놨는데 지하수 바닷물이 스며들어가고 거기 주민들은 전부 다 이주했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2세, 3세들은 거의 식물인간처럼 할 수 있는 일이 딱 고기 잡는 거였는데 그건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위 그 조금 비디오 가게를 한다 뭐 이런 일 막 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근데 그 보조가 이제 60년 넘으니까 이제 작년에 끊겼어요. 이런 그야말로 삶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해줬을까요? 자기들도 원죄가 있으니까. 그렇죠. 말을 못하죠. 그리고 미국이 일본에 2방 날렸잖아요. 원자탄. 네,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죠.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짜 미국이 할 말이 없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한국도 여기에 연루가 되는데요. 한국, 일본, 미국의 소위 안보 그리고 경제 동맹 이 큰 틀. 네. 중국이 제3세계화를 견제하면서 지금 이 세 나라가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미국, 일본 그리고 일본도 원자력을 다시 해야 되고 미국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후쿠시마가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서 일본 어민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줘야 되는 거죠. 네네. 가장 좋은 방법은 버리는 거죠. 네.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후쿠시마 건만은 그 3국의 경제 안보 동맹 틀에서 끄집어내 와야 된다. 네. 이거 하나만은 끄집어내 와. 그래서 따로 생각해. 나머지야 뭐 저기 반도체도 다 좋습니다. 네. 좋은데 이거는 떼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미일 군사 동맹에 다 엮여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모든 것들을 이 동맹을 위해서 다 합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된 이게 문제가 그렇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해 관계가 이 세 나라 그리고 IAEA까지 들러리 네. 서가면서 이게 딱 맞는 거죠. 네. 그러니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떻게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네. 보신 게 맞죠. 군사 동맹을 못하게 멈춰 세우거나 정부가 바뀌거나 그렇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군사동맹을 멈춘다기보다는 최소한 이 건을 떼내면 되는 거죠. 떼내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안전하다 아니다를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국제 관행이고요. 이거야말로 그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최악입니다. 그리고 악예가 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예가 되는 거라서 절대로 일본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데 정말로 후안무치라고 하죠. 정말 이거는 정말 창피한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일본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과학과 진실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혹하더라고. 혹했어요. 전. 그래서 10가지 지금 목록이 있습니다. 10가지 목록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죠. 문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정부는 찬성한다.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방류 오염수가 3개월 뒤 우리 바다 덮친다.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것이다. 후쿠시마 서식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헤엄쳐 온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돈 아끼려 바다에 방류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을 편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IAEA만 믿고 검증도 하지 않는다. 삼중수소는 어류에 농축돼 생태계를 파괴한다. 오염수 방류하면 우리 소금 오염된다. 이런 목차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음표만 떼면 다 거의 대부분 사실 아닙니까? 오히려 잘 정리를 해줘가지고 예. 이해하기 그러니까 좋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계셨으면 중간이라 가는데 그쵸? 오히려 모범 답안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속이 다 그러니까요. 후련합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 목차를 보면은 좀 간단한데 안에 내용을 보면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교수님이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괴담 2번 두 번째 거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가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하면서 이 가짜 뉴스라고 내용을 네. 보면요 막 커피에도 바나나에도 지금 그 방류하라는 그 오염수보다 삼중수소가 더 많다는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네. 막 4,900 베크레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혼돈이 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 모자 씌우기 작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익숙해 있다니까요.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여기 이 위에 얹혀져서 오는 거를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얘기하신 이거하고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마셨고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실 겁니다. 네. 바나나 어제 오늘 내일도 그렇죠. 멸치도 예를 들어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그 외에 없어야 될 게 온다는 것이죠. 물론 확률은 문제지만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그야말로 감귤하고 사과를 비교하는 것처럼 맞지 않는 네. 거죠. 절대량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전제는 그 익숙해진 이 방사선 양에서 플러스해서 오는 거다. 이거를 네. 내지 이건 또 치워버려요. 이거하고 이걸 비교 아니죠. 이게 얹혀지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멸치에서 오든 네. 바나나든 또는 뭔가 다른 생선이든 오는 거는 얹혀져서 오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따로 떼는 거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지금 그 생활에 존재하는 방사선도 사실은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한 분들은 그게 바람으로 가기도 하고, 네네. 네, 영향하는데 이제 대부분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정상 생활을 유지하는 게 보편화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그렇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문제다. 이걸 이제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 지금 점점 이해하고 있어요. 아, 교수님 너무 지금 쪽집게 강사예요. 아, 저는 그렇습니까?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다행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해 못했던 거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리고 네 번째 거 보여주십시오. 괴담 네 번째.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것이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보면은 2011년부터 수입을 금지해 왔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오염수가 안전해서 방류를 하는데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수입하지 않겠다.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정보로 상당히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할 때는 이것만 생각하고 정말 그러니까 앞뒤를 좀 잘 재봐야 되는데 이게 벌써 상충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수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건 우리 의지이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후쿠시마현 포함해서 8개 현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일본은 우리를 제소했습니다. 그렇죠. 세계 무역기 WTO가 있죠. 1심에서는 졌습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 대 물고기를 비교해 봐서요. 우리 물고기가 일본 물고기는 그 방사능이 약한 것, 기준치 이하인 것만 들어오겠다. 그럼 거기서 방사선이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 똑같으니까 칼륨 있고 칼륨 있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 저기 제한치 밑으로만 해가지고 수입이 된다는데, 그렇지 그러면 제한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2심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혔죠.
우리 앞바다하고 후쿠시마 앞바다를 보니까 후쿠시마 앞바다는 분명히 앞으로도 그렇고 잠정적으로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 오염될 문제가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수입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네. 앞으로 말이죠. 잠정적인 위험이. 그래서 잠정적으로 수입 제한을 허락해 준 겁니다. 잠정. 그러니까 어떤 말이죠? 우리 정부는 끝없이 그 바다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생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180대 우럭이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지 수입 제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게 WTO 세계무역기구의 잠정적인 결론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허락받았다. 뭐를 허락받았느냐? 수입 제한 유지하도록.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서 악수하면서 우리 국민보다도 먼저 우리 국민이 알기도 전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뜻이죠? 방류해도 돼. 그거는 안전해 보여. 네. 그건 무슨 말이죠? 그건 앞바다가 안전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충이 아니고 이제는 그 세계무역기구가 우리에게 그것도 취소가 허락해준 되겠군요. 그거 자체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네요. 무너지죠. 네. 스스로 그냥 문이 빗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네네. 그 근거로 썼던 것에 우리가 그거를 그 반대로 얘기를 네. 하고 스스로 있으니까 무력화하고 우리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제소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판단에. 일본이 그렇잖아요. 더 이상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지 않겠다. 왜냐면 제소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명분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왜 제소를 해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명분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예. 단지 시간 문제인데 네. 이제 그건 할 수 있겠죠. 우리 국민이 그 양해하실 동안에 조금 미뤄달라고 하는 거는 아마 외교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분명 우리 안할 정부가 것 조금 사정을 해야 될 텐데 아마도 조금 안 할 것 같죠?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죄송한 네. 표현인데 네.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올 땐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와버렸으니 이제는 할 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괴담 6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돈 아끼려고 바다에 방류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중수소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는 건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다. 모든 원전에서는 삼중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배출 기준에 맞춰 바다에 방류하니 후쿠시마도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참 이걸 곡학아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근데 이게 일본 걸 가지고 우리가 막 변호를 하는 게 참 아쉽고요. 첫 번째는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좋은데요. 이게 우리가 초점을 놓친 거고 이거는 일본이 쳐놓은 덫에 우리가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알면서 빠졌겠죠. 이건 뭐죠? 삼주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정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서는 물이 들어가니까 물의 중성자가 2개 어쨌든 간에 삼중수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건 진짜 물이에요. 그냥 삼중소만 있어요. 다른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냥 사고 난 것도 아니고 해결료가 녹은 것도 아니고 원자로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경락고물에 잔해가 쌓인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줄줄줄 새는 거예요. 누수되는 게 모아져서 나온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그걸 그냥 기준치하로 하기 위해서 희석한다. 깨끗한 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원자로 3개 그리고 저장조가 4개가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깨지고 녹고 굳고 바스라지고 네. 그게 물이 쏟아지고 막 소금물이 쏟아지고 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삼중수소 말고 또 뭐가 있죠? 방사성 물질이 잔뜩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거 제거한다는데 앞으로 근데 여태까지 12년 동안 제거를 못하고 70% 이상이 그대로 고스란히 만약에 저장조에 기준치 이상으로 어떤 거는 3만 배가 있다면 앞으로 그게 마술처럼 사라질 수 있을까요? 2번, 3번 들려도 그 기술로는 사라질 수가 없는 원래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는 삼중수 말고 이게 있다. 이거 네. 모자로 씌워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 비교가 안 되는 네. 것이죠. 2번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 세차를 말씀드리는데 보통 우리 운전하고 가다가 세차하잖아요. 거기도 그 폐기물
폐수 나오죠. 털어버리죠. 네. 공업 폐수 나오죠. 그거하고 이 자동차는 3대, 4대가요. 가다가 하나는 저기 화물 창고가 저기 무너져 버리고 이거는 나머지는 엔진 3개가 다 터져 버렸어요. 그 이제 마지막 폐차하면서 씻어요. 자,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정상 운전 자동차하고 같은 물도 있지만 엔진 찌꺼기나 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름 섞이고 막 더럽겠죠. 그걸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건 말씀드려야 돼요. 국민께. 그게 그 일본이 말한 것처럼 마술처럼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는 참 잘못했다. 그래서 이 단순 비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저희는 이제 반박을 해야죠. 왜냐하면 과학이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예. 거죠. 그냥. 왜냐하면은 물론 그럼 또 저한테 그래 데이터는요.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폭발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저는 이제 사고 당시에도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리고 몇 달 전에도 이제 그 1호기 상태 보셨잖아요. 완전히 아수라장이잖아요. 그거 일본 정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그렇다면은 2호기, 3호기도 마찬가지, 4호기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예상이 되는 우리가 거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가짜 뉴스일까요?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요? 네. 데이터는 있는데 제가 보지 못한 거죠. 공개를 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 이름 때문에 후쿠시마를 가지 않습니다. 가면은 균열이 나잖아요. 깨알게 그르쳐 주셨어. 예, 균열이 가니까 그래서 못 간 건데 좀 억울하죠. 제가 이름만 이렇지 않았으면 갔을 겁니다.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건 참 제가 어찌 달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거 잘못된 네. 이건 그 정말 삼중수소 일본 말고. 정부가 또는 일본 원자력 학회가 이렇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과학계가 이런 이야기 합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황당하시겠어요. 황당한 게 아니고 슬픕니다. 아니 이게 들으면은 슬퍼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여기가 저 엉망진창돼서 더 더러운 것들이 다 섞여 있다. 근데 정상적인 원전에서 가동하는 거는 진짜 삼중수소만 들어있나 보죠. 맞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아주 그건 미량. 정말 그건 네. 정말로 극초미량 네. 있으나마나한 것들 네. 그런데 그리고 단순 비교할 수가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이제 원자력 학회에서 파문되기 직전이거든요. 이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없다. 왜요? 그리고 명예 교수의 명예도 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불명예 교수했는데 이게 지금 후배 선배들이 묶어 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축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어디까지 갈지 정말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게 참 곡학 아세. 진실을 말하셨기 때문에 탄압을 이건 받는 그런 아니죠. 황당한 이건 슬픈 아니죠. 일이네요. 이건 정말 역사에 남아요. 네. 교수님이 역사에 남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역사에 긍정적인 남죠. 의미로 네. 이거를 밝혀냈던 사람으로. 네. 그러면 삼중수소 자체는 위험하다. 이거는 네, 맞는 거죠. 네. 왜냐면요, 네. 세슘, 스트론튬보다는 좀 약한 전자가 나오는데 네. 그 전자도요, 우리 그 세포 결집력, 그러니까 세포가 전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살갑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그리고 DNA가 이렇게 끈이 다 연결돼 이게 결합력이거든요. 근데 이 결합력보다는 그 약한 삼중수소지만은 무려 10,000배 정도 돼요. 1,0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를 세슘은 10만 배쯤 돼요. 그러니까 10만 배로 힘으로 끊어지든지 10,000배든 1,000배든지 끊어지는 건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중수소도 만만히 볼 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라도 삼중수소라는 게 그 우리 몸은 전부 유기체니까 유기체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배출도 되지 않는다. 배출된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 저기 10리터도 마신다고 했다가 도망갔잖아요. 네. 영국 신사분 배출된다. 12일이면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절반이요. 근데 12일 동안이면은 충분한 이 작업을 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금방 이 빛의 속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이고 절반이 나가는 거죠. 한 번에 끝날까요? 2번, 3번이고 그래서 그리고 일단 이 유기체 결합해보는 배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변, 땀 안 나가요. 물로 나가는 게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 영향은 덜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과학에는
1%를 안다면 99%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럴 때는 항상 걱정하고 우려하고 염려하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 그거는 결코 저기 괴담이 아니고 마지막 판단은 우리 국민께서 현명하게 하고 계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단 8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AEA만 믿고 검증도 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나라에서도 지금 이 검증을 하고 있다. 지금 보고서 발표가 안 됐죠? 근데 이게 나왔나요? 한다는데 아직 안 아직도 나왔죠? 검토 중인 것 같고 이게 2년이 넘어진 3년째 들어. 보통 이거는 길어도 15일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마 15일이요? 굉장히 긴 15일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반감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IAEA가 과학적이다, 객관적이다, 네. 투명하다 셋 다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료를 가져갔는데 깨끗한 것만 가져갔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조금 의미가 있는데 그건 하지도 않았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데 이게 알프스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여기는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더러운 물 뽑고 그리고 나온 거 바로 현장에서 직접 뽑아가지고 이 두 개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네. 더러운데 깨끗하다. 이걸 봐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도쿄 전력이 퍼다 준 물을 깨끗한 걸 그리고 또 저었답니다. 뭐 2주 동안에 뭐하게 저 깨끗한 거를 깨끗하고 더러운 게 섞여 있을 때 청주, 탁주, 오니 이런 게 있으면 섞은 게 의미 있는데 깨끗한 걸 떠와가지고 2주 동안 저으면 뭐예요? 그 시간만 가죠. 그렇죠? 힘만 들죠. 그러니까 그것도 IAEA는 직접 뜨지 못하고 도쿄전력 뜨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1급 보안시설 네. 좋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1급 보안시설 영업 비밀. 떠든 그러면 걸 갖다가 그렇죠. 그러면 아예 왜 검사를 갑니까? 했는데. 그냥 자기네끼리 하고 끝내지. 왜 해요? 그런 거라면은 그 건네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많이 받아갔겠죠. 그리고 그걸 도쿄전력 포함해서 6개 실험실 뭐 스위스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저기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다 있어요. 해서 하면은 깨끗한 게 깨끗하다. 네. 이 검증 맞아요? 아니, 이거 맹탕도 이런 이게 안전 그걸 저기 무슨 환경부 장관은 무슨 과학적 이게 네. 과학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쇼죠, 쇼. 이거는 초등학생도 배꼽 잡고 웃겠는데 그렇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아유 저기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아유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막 너무 이게 황당해서 분석하기도 애매하시죠. 아니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죠. 없고. 가치가 없죠. 이걸 일일이 그래서 그 물은 뭐였으면 이거를 일일이 반박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상황입니다. 와서 그래서 그로스 정장 한번 혼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슬며시 들어왔다가 몰래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면박 받고 뭐 저기 하니까 또 한마디 그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그동안 마시는 사람만 있었는데 헤엄친다고까지 하니까 자기가 그분이 저처럼 헤엄치겠다. 키가 작았거든요. 근데 헤엄을 잘 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가 지금 저기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 그렇죠. 원래 이분은 네. 그 핵 연료 공급국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을 진흥하는 거기에 연임까지 하고 여기 왔으니 이분은 정말로 원자력 진흥하는 분이고 그리고 원자로 저 진흥해야 되고 여기서 30년 넘게 개발해온 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미국 비즈니스맨이죠 지금. 똑같죠.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볼 능력도 없고 볼 의사도 전문가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이 저기 법학을 한 외교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무슨 말씀인지 네, 알죠? 세일즈맨이죠. 세일즈맨. 예,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기대할 게 하나도 네.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면접을 준다면 그거는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요.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않든 방해할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대를 했다면 명분은 같죠. 수입 제한 명분도 같고 어차피 일본은 방역 굳이 악수하면서 동조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네. 왜 그것까지 하고 한미일 삼각동맹 옵니까? 때문에. 네, 그게 안보 경제 동맹이에요. 근데 네, 분리해야 된다. 아까 말씀해 주셨죠. 해내야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IAEA 얘기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아, 네, 아니 스트레스가 아니고 정말 혼미해집니다 정신이. 네, 계단 10번째 보겠습니다. 오염수 방류하면 우리 소금이 오염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소금 사재기들이 막 있으니까 이걸 반박하는 길인데요. 삼중수소는 물과 성질이 같아서 마르면 함께 증발합니다. 소금은 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을 수 없다. 이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일부는요. 그런데 소금도 마치
유기물처럼 만약에 아직 삼중수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이제 연구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군요. 그렇죠. 끝난 게 아니고 시작도 안 한 시작도 안 한 그렇기 상황인가요? 때문에 이럴 때는요. 이런 그 단정적인 표현은 네. 삼가는 게 좋고요. 그 최근에 발견된 물질이에요? 삼중수소가? 아니요. 이게 다 버려왔잖아요. 근데 사고 난 원전에서 이렇게 다량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네네. 그럼 이제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인체를 임상 실험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최소한 몇십 건의 그 실험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은 분명히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 같은 경우는요. 삼중수만 아니고요. 그건 또 뭐죠? 일본 정부 발표대로 나머지는 마술처럼 전부 사라졌다는 가정이 있죠. 그럼 세슘, 스트론튬 어떻게 다 가라앉았어요? 플루톤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좋습니다. 근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요.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고요. 소금은 어디서 납니까? 염전이죠. 네. 염전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 아니고요. 염전입니다. 그러니까 육지 묻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서해안하고 남해안, 신안 거기서 끝나요. 네. 남해안, 동해안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이건 참 희망적이에요. 좋은 일이고. 해류가 온다. 뭐 편용수가 온다. 모든 태풍이 온다 할 때 보통 뚫린 대로 바다가 흘러가 네네. 해류가요. 뚫린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 연안을 해가지고 대한해협, 그러니까 대마도 지나가지고 스시마라고 하죠. 일본 말로. 그러니까 출발할까요?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다음에 대만 해협, 그리고 대한해협, 제주 연안, 그리고 부산, 진해에서 이제 포항, 묵호에서 불릉도, 독도, 그리고 스가루로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리로 가요. 네네. 뚫려 있으니까 막힌 데로는 안 오는데 서해는 막혀 있어요. 보세요. 중국으로 북한으로 꽉 막혀 있죠. 물이 그런 데 못 가요. 그러니까 흘러나가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동해 쪽으로 간다. 우리 정부께서 이렇게 수고하시지 말고 그냥 거기 그렇게 반박하는 게 낫다. 안 갑니다 하면은 되실 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참 이거 하는데 뭐 10억인가 40억 썼다. 10억 저는 그냥 돈 안 받고 해드릴 텐데. 근데 저한테는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좀 아쉽게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을 삼중수소는 물과 성질이 같아 마르면 증발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안 간다니까요. 애시당초에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Q&A 또 아주 꼼꼼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한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아주 꼼꼼하게 다뤘어요. 네. Q&A 중에 정화된 오염수를 식수로 쓰라는 주장은 타당한가 이런 것도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생활하수라고 해도 오염도를 낮춰서 바다 등에 방류하지 식수로 다시 쓰지 않습니다. 뭔가 이게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냐면요. 아니 우리가 실제로 진짜 오염수를 먹어라 이 네. 얘기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정부의 그 수준이 우리 민도를 못 따라가는구나. 네. 참 우리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정도밖에 그럼 이 국민들께서 좀 우습죠.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왜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런 걸 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전화도 한번 해주시면 이거 빼시고 저 하시고 그냥 검토를 해주셨을 저희가 텐데. 검토를 하죠. 바로 그냥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할 네.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담을 수도 없고 참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전형적으로 그 전체주의 국가에서 그 뭐죠? 프로파간다라고 해서 선전요. 그렇죠. 이것이 선동이죠. 이게 바로 선동입니다. 선전, 제가 선동. 있는 선동대학교에서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걸 정부에서 하셨네. 이거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저기 고발당하십니다. 네. 우리 바닷물을 또 안전하게 검증하겠다. 그래서 네. 2011년 이후에 2달에 한 번씩 해역 92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왔었다. 네. 안전상 문제가 발견된 적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지금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좋은데 자세히 네. 보세요. 이런 정도 발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92건 이게 대표성이 없잖아요. 네. 100군데도 안 돼요. 최소한 1000군데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2달에 한 번 아닙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꼴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걸 해서 저도 이제 뒤져봤거든요. 왜냐면 제 그 고소장에 이것도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뒤져봤는데 네. 정부 발표하고 다르게 인력
부족, 장비 부실, 기타 등등 그리고 보아야 될 물질도 체르노빌 당시에 있었던 것 세슘 134, 137만 정작 봐야 될 스트론튬 빠졌죠. 요도 129 빠졌죠. 또 플루톤도 삼주수 다 두 개만 보는 거예요. 부실하게 지금 하고 있었던 거군요. 부실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장비가 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찾아내려면은 정말 최고급 총천연색 LED TV로 보면은 보여요. 그런데 구닥다리 흑백 TV로 보면은 안 보이죠. 그래서 불검출이 아니고 미검출이 맞다. 있는데 못 잡았을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할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못했으니까 탓하는 게 아니고 이럴 경우는 이러이런 과오가 있었으니 이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먼저 국민께 알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데 벌써 그거는 깨끗한 걸로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그래서 시료를 상당 부분 그리고 어떤 거는 분석하는데 결과가 15일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해요? 생선 붙잡아둬요? 그 수준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리고 그냥 불검출. 그래서 이렇게 불검출은 이거야말로 잘못됐다는 그 징표죠. 네. 근데 그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요. 이걸 가지고 해서 이게 일본 알프스도 지금 못 걸른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렇죠. 장비로 지금 2011년부터 해왔는데 안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네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말 최고급 장비 지금 맞아요. 우리가 인간이 개발한 장비로는 모든 핵족을 다 걸러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지금 거잖아요. 두 개만 본다니까요. 네, 그리고 왜냐면 더 체르노빌. 협소하게 보고 있고. 그렇죠. 그건 이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들 많이 놓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럴 때는 정부는 이런 발표는 조금 늦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놓쳤을 때 네. 그럼 우리 국민께서는 저 같으면 더 안심해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건 뭐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앞으로 없었고 근데 지금 이제 두 달에 한 번이네요. 네. 그리고 92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눈꽃만큼 작은 나라 치더라도 100개도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층수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넓게 멀리 울릉도 독도까지 가야 되고요. 울릉도 독도는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해수욕장의 긴급 방사능 검사를 7월부터 실시한다고. 네, 그런데 그건 조금 많이 지나치셨네요. 아직 방류도 안 됐는데 그건 좀 이상한데요. 왜 그러시죠? 7월부터 너무 긴장하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이것도 실수인데 그런 게 제가 빼시라.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거 해수욕 갈 때마다 그 방사능 수치를 막 하나씩 해수욕장마다 보고 가야 됩니까? 그게 그 잡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마구 삑삑거려요. 그거는 아닙니다. 검사하는 장비가요. 네, 왜냐하면 잡음하고 신호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면 그게 그 잡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방송 나온다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 바닥에서 나오고요. 그거 다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불안하죠. 물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못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닌데 거기 돌아다니면 계속 삐삐삐 그렇죠. 거리니까. 그러니까 물에 가면 또 나오죠. 그냥 거기 원래 또 K란 것도 있고 생선도 있고 뭐 원래 있던 것들이 있거든요. 소금도 그거를 아주 있고. 세밀한 수치로 잡아내지 못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마선 보통 감마선을 잡거든요. 그거 말고 베타선도 잡는 것들 뭐 이렇게 해서 좋은 걸 갖고 이제 거기서 해수욕장마다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하루에 한 번씩 수치를 하시면 되고 절대 이거 들고 다니실 필요 없어요. 이거 정말 이러면은 할 일 하나도 못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은 더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그렇죠. 어디 가실 때도 못 가시고 그냥 휴가 완전히 망치시는 거죠. 네. 그러지 마세요. 네. 그 검사는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존하는 장비로는 모든 핵종을 다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확언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또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일본에서 샘플을 분쇄한 뒤 채취해서 분쇄한 뒤 방사능 분석기에 넣어 1만 초 동안 검사를 한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뭔가 되게 있어 보여요. 네. 이런 과정은 안전한 과정인가요? 일반적인 방사능 검사 방법이에요? 방사능 검사 방법은 맞는데요. 예. 자, 그럴 경우에 그렇게 정성들이 한다면 과연 몇 마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전수조사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몇 마리 하다가 시간 다 가겠죠. 좀 팔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 자갈치장 가시더라도요. 이제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막 딸리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나오는데 어떤 수론 투면 보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팔죠. 그러니까 그냥 눈 가리고 시료만 채취하고 예. 뭐 폐기하고 그 생선은 그렇죠. 폐기하더라도 다른 생선들은 다 나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다 그 기간 나가는 동안.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잡힌 녀석들만 애꿎게 된 거죠. 네. 없을 겁니다. 근데 잡혀가지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고 그냥 몇만 주 동안 돌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간에 꼼꼼하게 확실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네요 지금. 하겠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정도 시점 되면은 확률이 문제예요. 그리고 어차피 전수조사 못 하잖아요. 그리고 네. 결과가 나오는데 보름이 걸린다. 그건 기정사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 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너무 그 대꾸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네네. 네, 근데 다 좀 하진 않겠습니다. 유쾌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는 거는 권장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조금 이렇게 웃음이 필요하실 때. 맞습니다. 아니 이게 정부에서 돈을 수십억 들여가지고 낸 자료집 수준이 요 정도라는 거 이걸 보시면서는 좀 심정 아까도 짧게 얘기하셨는데 총평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자료집이 발간된 걸 보시면서. 저희가 아직 그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에서 떠나지 못했고 아직도 우리한테 그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 그렇게 우둔하시지 않습니다. 훨씬 더 민도가 높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오히려 제가 그냥 공짜로 저기 정정해 가서 다시 드릴게요.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거 받아보시고 이건 다 회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제목이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인데 제목은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대로 괴담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부발 괴담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는 권하고 네네. 읽어보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웃으시고 네, 유쾌하게 웃으시고 다시 또 이제 막으로 현장에 네. 실천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깨끗한 맥주 쫙 한 잔 드시고 금요일.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계단까지 다 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장 다음 달에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지금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지시키거나 최소한 유예라도 시킬 수 있을지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그 전기료 때문에 떠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게 그 마지막 관에 못을 박는 거라는 거를 기시다 총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1년 버틸 수 있는 저장조 탱크 있죠. 비어 있어요. 그거 쓰면 되고요. 1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지난 10년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아주 우리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단 말이죠. 유제 탱크를 짓는다 기타 버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석촌호수를 만든다. 석촌호수는 더 좋고요. 네. 그래서 그 견적도 제가 내봤습니다. 한 2,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돈이 딸린다. 우리가 주면 되잖아요. 네, 같이 모금을 해도 되죠. 경제협력 동반자의 제1호 사업. 그렇죠. 그거야말로 인도적 조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그동안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돈 때문이라면요. 네. 뭐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토목공사 잘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전원주택도 내진 설계하는 내진 설계 조금 하고 콘크리트 바닥 치면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거기다 버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할 일도 없고 뭐 저기 싸울 일도 없고 사실 우리는 모든 그 화력을 모아가지고 일본에 써야 되는데 우리끼리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잖아요. 내용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등에 칼을 맞고 막 네. 이거는 아닙니다. 일본 내에서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칼을 맞건 화살을 맞건 상관없는데 이거 왜 우리가 하죠? 우리끼리 왜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왜 싸우죠? 우리가 방류하는 줄 알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혹시 고리로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직 후쿠시마더라고요. 저는 노안이라 혹시 그 앞에 제목을 놓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후쿠시마더라고요. 네. 지겨운 그 후쿠시마. 네. 이제는 끝낼 때가 됐습니다. 네.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2,500억이면은 그동안 쓴 거에 3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홍보용으로 또 거의
8천억 원 정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걸 홍보하기 안전하다는 홍보를 그렇죠. 하는 걸로. 그런데 그러네요. 그 홍보가 여기도 아니고 지금 10억 원 들어갔다는 건데요. 거기는 공이 2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 어민에게도 보상을 해라는 거죠. 네. 우리도 구상권을 신청해야 됩니다. 네. 방류를 하게 되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미리 방류하면 우리 구상권 신청할 거야. 나라가 나서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말을 해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내려오게 하는 거를 가장 유일한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얘기해도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국민들이 주인이니까 나라의 그렇죠. 운명을 저희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귀한 시간에 정말 다른 방송에서 듣지 못했던 자세한 얘기들. 저는 이제 오늘 대담의 가장 큰 성과는 방사선과 방사능의 차이를 아, 네. 알게 된 거. 이게 기초인데 아, 기초도 제가 없었다는 거에 너무 아닙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아닙니다. 잘못해가지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은 게 잘못입니다.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같이 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꼼꼼하게 이 정부의 괴담도 파헤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막을 때까지 혹여나 우리가 그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지 못해서 방류가 되더라도 빨리 중단될 수 있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끝은 없습니다. 방출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이건 아. 위법입니다. 네. 범죄 행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막을 겁니다. 네,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서균호 선생님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